그 펀드는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집단성이 있다. 그죠? 집단성이 있죠. 그 다음에 실적을 배당한다. 뭐 많이 벌면은 많이 주고 깨먹으면은 뭐 투자자가 깨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펀드 자산의 분리라는 거는 이게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의 자기 고유 재산하고 펀드 재산하고 당연히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간접 투자죠. 간접. 이렇게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투자자가 직접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바쁘고 이제 펀드 매니저보다 뭐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펀드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한다. 이제 그런 얘기니까 직접성은 아닌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게 속성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접 투자를 안 하고 간접 투자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뭐 장점이 있으니까 했겠죠. 전문가가 펀드를 뭐 운영한다. 전문가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으로도 여러분이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 부동산이 있는데 그죠?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가 100억, 200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분, 퍼센트로 사는 거죠. 건물 한 개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거지. 기분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여기 3번이기 때문에 4번 먼저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 수용도에 맞게끔 펀드도 이렇게 등급이 다 있습니다. 위험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펀드의 위험 단계를 이렇게 6단계로 나눕니다. 6단계로요. 그래서 가장 높은 위험서부터 가장 낮은 위험 1등급이 이제 제일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펀드는 보면은 여기 뭐 국채만 있다거나 그죠? 위험 자산이 없는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절세를 한다. 세금이죠. 세금을 이제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이게 직접 투자보다 유리하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 어때요? 주식 투자하면은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을 투자하면은 뭐 우리나라의 이제 법인데요. 이거 이제 직접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뭐 주식뿐만 아니고 뭐 주식은 당연히 없고 이 채권에 대해서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왜 없어요? 리스크를 지잖아. 이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럼 깨먹으면 국가가 세금 돌려줄 거야?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채권 매매 차익도 세금이 없습니다. 자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식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배당이 있어요. 배당. 또 채권에 대해서는 뭐가 있죠? 채권에 대해서는 이자가 있고 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15.4를 떼게 돼 있죠. 현재 법이요. 지방세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환차익. 이 환차가 뭐예요? 환차익에 대해서. 환율 변동에 의해서 벌면은 그것도 리스크가 있잖아. 환율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펀드를 통해 가지고 채권도 하고 펀드를 통해 가지고 뭐 펀드가 외환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가 하나의 이제 투자자라고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펀드가 우리가 말하는 뭐 신탁형이 있고 또 회사형이 있어요. 펀드가
이 펀드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 회사라고도 보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헤지 펀드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럼 회사라면 뭘 내야 됩니까?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세 내면은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게 펀드로 하겠어? 세금 낼 바야.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내는데. 그래서 우리 법이 펀드가 주식 투자하면은 세금 안 내게 할게. 그러면은 직접 투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좋죠? 맞죠?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국세청 마음대로라고 뭐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이 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 채권 매매 차익, 이런 거는 또 세금을 매겨 또. 이게, 그럼 뭐야 이게? 그러면은 절세 측면에서 뭐 유리한 것보다 오히려 불리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펀드가 연금으로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연금으로요. 그 연금저축으로요. 연금저축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 우리가 말하는 펀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이제 은행에서 파는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팔아요. 지금은 안 팔아. 근데 이게 안 파는데 이 교재는 계속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 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저축 펀드를 일반적으로 드는 게 유리합니다. 강사의 경험상. 그럼 이 펀드를 들게 되면은 연금은 뭐예요? 지금 제 강의하는 거 다 시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이상 이 연금저축 펀드, 이 펀드요. 펀드에 5년 이상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타는 거예요. 연금으로 타는데 한꺼번에 타면 안 돼. 이게 10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타야 돼요. 고령화 사회에 지금 국가가 머리가 아프잖아요. 뭐 전부 돈 없다, 뭐 기초연금 줘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으로 나눠 이게 가지고 이 펀드를 나중에 돈을 받아가면은 여기 15.4를 안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연금소득세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여러분이 연금 많이 들으라고 시험 문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젊지만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에 이게 55세가 된단 말이에요. 강사처럼 말이에요. 금방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그때는 15.4를 안 내고 나이에 따라 가지고 60대냐 70대냐 80대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단계로 뭐 3.4%, 4.4%, 5.5% 이렇게 늦게 탈수록 세금을 적게 내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교재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 낫잖아. 15.4인데 이게 내가 나중에 연금으로 타면은 내 노후도 되고 세금도 절세가 되고 이거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는 이 절세 측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게 아까처럼 이렇게 환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이제 매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게 연금으로 받을 때는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 방법이 달라져요. 여기하고 또 다 환차익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는 세금을 부과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안 해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무슨 명분으로 15.4를 냈습니까? 배당소득세예요. 배당소득세. 우리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죠. 이자소득세가 아닙니다. 배당소득세예요. 그런데 이거를 55세 이후에 타면은 연금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은 여기 배당소득세에 낼 때 이제 이런 이제 혜택을 뭐 이렇게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전부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펀드라는 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배당소득세냐,
연금소득세냐 또 뭐 이 펀드의 쓰임새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